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이슈 한번 알아볼게요. 정부는 지난 30일에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서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진안 등을 제3기 신도시로 확정하고 7만 가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택지가 자그마치 330만 제곱이에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국토부가 GTX C 노선 의왕역을 신설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왕십리역과 인덕원역 신설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었는데 정부 발표에 따라 3개의 추가 정차역 중에서 의왕역이 가장 먼저 확정됐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은 또 폭발한 조짐인데요. 부곡동의 부곡 휴먼시아 3단지 85제곱 기준으로는 지난해 말 5억 원 언저리였는데 최근에 실거래가가 7억 원이고 발표 후에 호가가 9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오늘 발표로 제일 신난 건 이 땅 주인이라면서 기존의 아파트 주민은 실거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익이 없다라는 의견을 전했어요. 의왕 3동의 경우 의왕역과 인접한 수혜지역이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의왕역 설치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는 어려웠다면서 투기 우려가 발생할 경우에 추가 지정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신도시로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에 대한 신도시 개발 밑거름도 나왔는데요. 왕숙과 하남 교산 신도시에는 10만 1천 가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5만 9,549가구는 공공, 민간 분량이에요. 자, 정부는 지구계획 승인으로 3기 신도시 개발의 속도를 올려간다는 방침이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직 본 청약 시기를 정하지 못했고요. 2023년에서 24년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왕숙지구는 아직 보상 절차도 착수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이제 막 시작하는 건데 본 청약을 23년도에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빠듯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연이어서 계속 개발 소식이 있어요. 연내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6만 4천 가구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2000년 이후 9월에서 12월 최대 물량입니다. 약 71.52%에 달하는 4만 6천여 가구는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이고요. 지방 광역시에는 18.5%, 기타 지방에는 약 10%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장은 대체로 생활 기반 시설이 구축이 된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거 선호도가 높고 또 청약 경쟁도 치열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분양을 앞둔 수도권 단지로는 베르몬트로 광명이 있습니다.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고요. 지하 3층, 지상 35층으로 총 3,340여 가구가 조성이 됩니다. 안양 비산동에 있는 비산초교 주변지구 재개발 정비 사업에서는 평촌 엘프라우드를 분양합니다. 총 분양 규모는 689가구입니다. 자, 이번에는 GTX 소식입니다. GTX B 추가 정차역을 민자 사업자가 제한 가능하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자 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해서 추가 정차역 설치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GTX B 노선 기본 계획에 담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민자 사업자가 지자체와 함께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을 하면 국토부가 적정성을 따져보고 결정하겠다는 얘기인데요. GTX B 노선은 총 연장 82.7km에 달하는 사업입니다. 그중 송도 망우 구간은 지하로 신설하고 망우에서 마석 구간은 경춘성 지상 구간을 공용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확정된 정차역은 송도, 인천시청, 부평, 당 아래,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등 13개입니다. 이 중에 지하 역사로 건설된 송도에서 망우역은 신설하고 별내에서 마석 구간 3개 역은 경춘선 지상 정거장을 함께 씁니다. 그런데 최근 GTX B 사업은 공청회에서부터 각 지역 주민들의 추가 정차역 설치 요구가 많았습니다. 송도 주민은 인천대역에 신설되는 시발점이 송도역이 외진 곳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타 역사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고, 인천 지역의 주민들은 주안역과 부평역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구리에서는 갈배역 신설을 요구하고 최근 전담팀까지 꾸렸습니다. 춘천에서는 춘천선을 GTX B 노선이 공용하고 있는 만큼 춘천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추가 정차역이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토부는 최근 특히 시발점인 송도역을 인천대 입구가 아닌 테크노파크 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춘천역으로 연장하는 사업도 같은 논리로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성, 수익성을 검토해서 재원 조달 방안까지 마련하면 추가 정차역을 신설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정부가 추가 역의 신설에 이렇게 신중한 이유는 첫째, 정차역 신설 과정에 또 다른 주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고요. 둘째, 추가 정차역 신설 과정에서 노선이 일부 바뀔 경우에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추가 정차역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는 것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무엇보다 재정 투입이 늘어나는 것이 국토부로서는 가장 큰 고민이겠죠. 그런데 결국 GTX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300억 원 늘어난 640억 원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노선별로 보면 GTX A 노선 공사비가 4,609억 원, GTX B 노선 민자 설계 및 협상비가 803억 원, GTX C 노선 보상비 1,030억 원 등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는 본 예산 57조 1,000억 원 대비 6.8%가 증가한 규모고요. 내년도 정부 전체 총 지출의 약 10% 수준입니다. 그 밖에도 성남, 공주, 세종, 제주 등에 구축하는 광역, 간선 급행열차 신규 도선을 포함한 예산도 156억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지역 경제 거점을 철도, 도로, 항공 등 주요 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하고 지방 광역권 메가시티를 지원하는 간선교통망 사업비도 확보됐습니다. 자, 기반 산업에 대한 예산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동시에 이렇게 차기 정부에 부채를 넘기고 있다는 의견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도권 제2 순환도로가 또 생기는 지역들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2기 김포 한강 신도시가 조성되는 김포시는 2015년 인구 35만 명에서 20년에는 47만 7천 명으로
5년 새 10만 명 넘게 증가했고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시는 사전 청약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들 지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데는 제1 순환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셈인데요. 그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제2 순환 고속도로 경유 지역들에 대한 기대감도 자연스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은요, 김포에서 파주, 파주에서 양주, 포천에서 화도, 화도에서 양평, 양평에서 이천, 오산에서 이천, 안산에서 인천, 시와 MTV 구간입니다. 화도에서 양평, 이천에서 오산, 시와 MTV 구간은 오는 22년 개통 예정입니다. 자, 이들 지역에는 신규 분양에 나서고 있는 건설사들도 많이 있고요. 최근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개통되면서 서울까지 10분대로 이동이 예상돼서 차량 이용 시 서울 출퇴근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계속 교통 호재가 있어요. 또 올해 상반기 재개발 관심 지역인 도봉, 구로, 양천, 강서, 용산, 관악구의 아파트가 아닌 다른 물건, 그러니까 다세대 연립 중에 매입자가 많았는데요. 이 중에 40%는 외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스테이션 3가 외지인 비아파트 매입 비율을 분석한 결과 도봉구는 2017년 상반기 16.4%에서 올해 상반기 44%로 상승을 했습니다. 관악구도 16.9%에서 36.5%로 올랐습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한 외지인 수요자들이 서울로 원정 투자를 왔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재개발이 재건축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다는 점도 투자 열기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규제 지역에 대한 변동도 있었어요. 동두천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신규로 지정이 된 곳까지 해서 전국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은 112곳, 투기과열 지역은 49곳입니다. 투기과열 지구가 해제된 곳은 창원시 의창구 동읍과 북면,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은데도 같은 의창구라는 이유로 투기과열 지구에 묶였던 곳인데요. 그렇지만 아파트가 밀집한 북면 감계리 일대 감계지구, 무동리 무동지구는 여전히 투기과열 지구로 남았습니다. 신규 조정 대상 지역은 송내동과 지행동, 생현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등의 일부 동입니다.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 등은 제외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대출이 제한이 되고요. 총 부채 상환 비율 DTI도 50%로 적용이 됩니다. 또 각종 세금, 양도세와 종부세도 강화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규제가 없는 지역은 여주, 포천, 이천, 양평, 연천, 가평 등 6곳 뿐입니다. 동두천에 있는 실수요자들은 안타깝다 하는 반응인데요.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사실 동두천에서는 이 정도 여기서 꼭 살고 싶다기보다는 어디 더 이상 갈 데도 없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이고 집값이 오른 데다가 금리까지 상승하니 무주택자는 어쩌라는지 모르겠다라고 푸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한 소식인데요. 건축 목적과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당이 아예 분양 자체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불가능해지면 일반 콘도나 숙박시설처럼 회원권 형태로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주거용의 대안으로 부상했던 레지던트의 장점이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가 많다 보니까 대안으로 주목받던 것이 생활형 숙박시설, 즉 레지던트였는데요. 또 이를 규제하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자, 이번 주 부동산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